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범계 의원입니다. 방송 공정성 훼손의 몸통 배현진 아나운서가 가야 할 길. 자유한국당이 오늘 배현진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영입하며 문재인 정권의 포갑적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분들을 다가올 선거에 전진 배치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방송 장악의 몸통이자 공정성 훼손의 표상이었던 배현진 전 앵커의 어두운 과거를 피해자라고 포장하는 자유한국당에게 도대체 언론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2012년 방송 공정성을 위한 MBC 파업 이후 MBC 뉴스는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방송으로 전락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취재에만 매달리던 참 기자들은 거리에 내몰리고 영민한 처세술의 달인들만 득세했던 그 MBC의 역사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는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 없는 앵커 멘트를 읽어야 했습니다라는 한 MBC 앵커의 절규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언론사라기보다는 관제방송으로 전락했던 바로 그 과거의 MBC 한가운데 배현진 앵커가 우뚝 솟아있지 않았습니까? 최장수 뉴스데스크 앵커라는 배현진 전 앵커의 그 최장수 기간이 바로 정확히 MBC의 암흑기 그 자체였습니다. 배현진 앵커는 이제라도 그 부끄러움을 안다면 국정농단의 본진으로 발걸음을 옮길 일이 아닙니다. 꽃길만 쫓던 배현진 앵커의 선택이 이번만은 장밋빛이 아닐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왜 영입을 했냐. 약간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배현진 아나운서가 파업 이후에 어쨌든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언론의 탄압이다. 이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배현진 아나운서 전격적으로 영입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걸 곧이곧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냐는 약간 의문점인데 그 이유는 사실 배현진 아나운서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여성 앵커로서 뉴스 데스크 자리를 지켰잖아요. 또 그게 그 정권의 어떤 일방적인 얘기를 전달하는 역할로만 했고 또한 2012년 파업 당시에는 노조편에 섰다가 사측에 갑자기 회유를 당하면서 번복을 하면서 사측의 편을 서면서 뉴스데스크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로 언론 탄압의 어떤 피해자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 탄압이라고 하면 그 주체가 정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권이 뭐 배현진 아나운서를 쫓아냈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아마 일부 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최근에 MBC 사태는 MBC 구성원들이 파업을 해서 그렇게 이제 된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구성원들이 초유의 그 거대 규모로, 그러니까 기존에 파업을 잘 안 했었던 편성 PD라든가 심지어는 계약직인 작가분들까지도 동참할 정도로 구성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서 기존 경영진이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권이 지시해서 탄압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방송사 파업에 대해서 지지 여론이 더 많았고요. 또 지난 한 9년 내지 7년 동안의 보도 파행, 세월호 참사 때도 드러났던 부분이고 그래서 뭔가 이 같은 공영방송의 그 현재 실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총의가 모아졌던 그런 시기였는데 자, 배현진 앵커가 사실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교체된 이후에 여러 가지 종편에서 계속 그 회사를 옮겨라 이렇게 스카웃이 왔었거든요. 근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때 실제로 좀 미팅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마지막에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때쯤에 정치권에 이런 러브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배 앵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송파을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송파을로 이제 공천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략공천. 네, 전략공천인데 여기에 또 쾌도남마 예전 진행자였던 채널A의 박종진 씨도 여기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경우에 이제 방송인 출신의 어떤 본인 자칭 보수의 아들, 보수의 딸로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방송인 더비. 그러네요. 네. 두 분이 합이 잘 맞네요. 네, 저희는 네, 수다 떠는 멤버입니다.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신동호 아나운서와 배현진 아나운서를 배신남매라고들 하는데 이제 MBC 구성원들이 좀 그렇게 별명 삼아 불렀었고. 근데 이제 그 기존의 보수 정부 편에 좀 편파적으로 섰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 그 이 중간에 휴식기도 없이 회사 그만두자마자 바로 보수당으로 가니까 이게 좀 모양새가 그렇게 뭐 이렇게 좀 깨끗하진 않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내에서 어떤 평가를 가장 많이 받냐면 자신의 이런 어떤 성공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주 명쾌하고 깨끗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당시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는 그런 아나운서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그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고 주목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아나운서로 좀 기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제 이분이 기자로 전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앵커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많은 아나운서들 이제 사내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배 아나운서랑은 사실 말도 안 섞는다. 그러니까 말을 서로 쌍방이 전혀 소통이 없대요. 그러니까 배 아나운서는 딱 벽을 치고 본인은 이 사내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앵커로서만 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아마 요번에 거기서 이제 도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하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좀 역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아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지금 대중에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는 지난 정부에 뭔가 특혜를 받았다. 이거보다는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정치 자산으로 삼고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총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보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전략공천 아닙니까? 전략공천. 그래서 전략공천을 제가 또 경험해본 일이가 있어서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지역구를 갈고 닦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지역구를 일종의 어떤 텃밭을 갈고 닦듯이 그런 분들의 어마어마한 또 저항이 반발이 있고 기다리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도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데 일단은 관심 끌기는 조금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좀 비판. 관심 끌기는 김용민이도 성공했어요. 그 관심만 끌어 되는 게 아니군요. 관심으로 당선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뭐 정치적으로 이 자신의 어떤 그 피선거권을 한번 행사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건데 현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선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배현진 씨하고 또 KBS 전 사장도 기관현 전 사장도 같이 영입을 해가지고 뭔가 언론 탄압에 맞서겠다. 현 정권에 맞불을 놓겠다. 이런 이제 프레임인데 국민들이 거기 얼마나 호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길이긴 한데 여간 뭐 피선거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는데 막아서는 안 되죠. 하겠다는데. 하여튼 결과를 한번 두고 봅시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범계 의원입니다. 방송 공정성 훼손의 몸통 배현진 아나운서가 가야 할 길. 자유한국당이 오늘 배현진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영입하며 문재인 정권의 포갑적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분들을 다가올 선거에 전진 배치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방송 장악의 몸통이자 공정성 훼손의 표상이었던 배현진 전 앵커의 어두운 과거를 피해자라고 포장하는 자유한국당에게 도대체 언론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2012년 방송 공정성을 위한 MBC 파업 이후 MBC 뉴스는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방송으로 전락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취재에만 매달리던 참 기자들은 거리에 내몰리고
영민한 처세술의 달인들만 득세했던 그 MBC의 역사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는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 없는 앵커멘트를 읽어야 했습니다라는 한 MBC 앵커의 절규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언론사라기보다는 관제방송으로 전락했던 바로 그 과거의 MBC 한가운데 배현진 앵커가 우뚝 솟아있지 않았습니까? 최장수 뉴스데스크 앵커라는 배현진 전 앵커의 그 최장수 기간이 바로 정확히 MBC의 암흑기 그 자체였습니다. 배현진 앵커는 이제라도 그 부끄러움을 안다면 국정농단의 본진으로 발걸음을 옮길 일이 아닙니다. 꽃길만 쫓던 배현진 앵커의 선택이 이번만은 장밋빛이 아닐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최장수 기간이 바로 정확히 MBC의 암흑기 그 자체였습니다. 배현진 앵커는 이제라도 그 부끄러움을 안다면 국정농단의 본진으로 발걸음을 옮길 일이 아닙니다. 꽃길만 쫓던 배현진 앵커의 선택이 이번만은 장밋빛이 아닐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왜 영입을 했냐. 약간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배현진 아나운서가 파업 이후에 어쨌든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언론의 탄압이다. 이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배현진 아나운서 전격적으로 영입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걸 곧이곧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냐는 약간 의문점인데 그 이유는 사실 배현진 아나운서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여성 앵커로서 뉴스 데스크 자리를 지켰잖아요. 또 그게 그 정권의 어떤 일방적인 얘기를 전달하는 역할로만 했고 또한 2012년 파업 당시에는 노조편에 섰다가 사측에 갑자기 회유를 당하면서 번복을 하면서 사측의 편을 서면서 뉴스데스크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로 언론 탄압의 어떤 피해자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 탄압이라고 하면 그 주체가 정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권이 뭐 배현진 아나운서를 쫓아냈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아마 일부 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최근에 MBC 사태는 MBC 구성원들이 파업을 해서 그렇게 이제 된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구성원들이 초유의 그 거대 규모로 그러니까 기존에 파업을 잘 안 했었던 편성 PD라든가 심지어는 계약직인 작가분들까지도 동참할 정도로 구성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서 기존 경영진이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권이 지시해서 탄압했다. 네. 그렇죠. 일종의 어떤 텃밭을 갈고 닦듯이 그런 분들의 어마어마한 또 저항이 반발이 있고 기다리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도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데 일단은 관심 끌기는 조금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좀 비판. 관심 끌기는 김용민이도 성공했어요. 그 관심만 끌어 되는 게 아니군요. 관심으로 당선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정치적으로 이 자신의 어떤 그 피선거권을 한번 행사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건데 현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선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배현진 씨하고 또 KBS 전 사장도 기관현 전 사장도 같이 영입을 해가지고 뭔가 언론 탄압에 맞서겠다. 현 정권에 맞불을 놓겠다. 이런 이제 프레임인데 국민들이 거기 얼마나 호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길이긴 한데 여간 뭐 피선거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는데 뭐 막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겠다는데. 하여튼 결과를 한번 두고 봅시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범계 의원입니다. 방송 공정성 훼손의 몸통 배현진 아나운서가 가야 할 길. 자유한국당이 오늘 배현진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영입하며 문재인 정권의 포갑적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분들을 다가올 선거에 전진 배치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방송 장악의 몸통이자 공정성 훼손의 표상이었던 배현진 전 앵커의 어두운 과거를 피해자라고 포장하는 자유한국당에게 도대체 언론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2012년 사내에서 어떤 평가를 가장 많이 받냐면 자신의 이런 어떤 성공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주 명쾌하고 깨끗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당시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는 그런 아나운서는 아니었는데 네. 굉장히 그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고 주목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아나운서로 좀 기억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은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제 이분이 기자로 전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앵커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많은 아나운서들 이제 사내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배 아나운서랑은 사실 말도 안 섞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 전혀 소통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 배 아나운서는 딱 벽을 치고 본인은 이 사내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앵커로서만 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아마 요번에 거기서 이제 도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좀 역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아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본인이 지금 대중에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는 지난 정부에 뭔가 특혜를 받았다. 수혜자로, 이거보다는 네.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정치 자산으로 삼고 네. 자유한국당의 입당해서 총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보선 후보가 네.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거 전략 공천 같으세요? 아닙니까? 네. 전략 공천. 네. 예. 그래서 전략 지금, 공천을 제가 네. 또 경험해본 아, 네, 예. 유경험자. 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아. 왜냐하면요. 그 지역구를 갈고 닦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네. 지역구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방송사 파업에 대해서 지지 여론이 더 많았고요. 네. 또 지난 한 9년 내지 7년 동안의 보도 파행, 네. 세월호 참사 때도 드러났던 부분이고, 그래서 뭔가 이 같은 공영방송의 현재 실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총의가 모아졌던 그런 그렇죠. 시기였는데, 예. 자, 배현진 앵커가 사실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교체된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종편에서 계속 그 회사를 옮겨라 예. 이렇게 스카웃이 왔었거든요. 예. 근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때 실제로 좀 미팅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마지막에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때쯤에 정치권에 이런 러브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배 앵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송파을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근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송파을로 이제 공천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전략 있는데 공천. 네, 전략 공천인데 예. 여기에 또 쾌도남마 예전 진행자였던 채널A의 박종진 예. 씨도 여기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방송인 출신의 어떤 본인 자칭 보수의 아들, 보수의 딸로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방송인 더비. 그러네요. 예. 두 분이 합이 잘 맞네요. 네, 저희는 네, 예. 수다 떠는 아, 멤버입니다. 그래요?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신동호 아나운서와 배현진 아나운서를 네. 배신남매라고들 그렇게 하는데. 뭐 이제 얘기했었죠. MBC 구성원들이 좀 그렇게 예. 별명 삼아 불렀었고. 예. 근데 이제 기존의 보수 정부 편에 좀 편파적으로 섰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네. 근데 너무 이 중간에 휴식기도 없이 회사 그만두자마자 바로 보수당으로 가니까 이게 좀 모양새가 그렇게 뭐 이렇게 좀 깨끗하진 않은 거 아니냐. 배현진 뭐 그런 씨는 이야기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범계 의원입니다. 방송 공정성 훼손의 몸통 배현진 아나운서가 가야 할 길. 자유한국당이 오늘 배현진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영입하며 문재인 정권의 포갑적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분들을 다가올 선거에 전진 배치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방송 장악의 몸통이자 공정성 훼손의 표상이었던 배현진 전 앵커의 어두운 과거를 피해자라고 포장하는 자유한국당에게 도대체 언론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2012년 방송 공정성을 위한 MBC 파업 이후 MBC 뉴스는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방송으로 전락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취재에만 매달리던 참 기자들은 거리에 내몰리고 영민한 처세술의 달인들만 득세했던 그 MBC의 역사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는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 없는 앵커멘트를 읽어야 했습니다라는 한 MBC 앵커의 절규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언론사라기보다는 관제방송으로 전락했던 바로 그 과거의 MBC 한가운데 배현진 앵커가 우뚝 솟아있지 않았습니까? 최장수 뉴스데스크 앵커라는 배현진 전 앵커의